안녕. 황조롱이는 매몽맥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지닌 맹금류인 황조롱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주로 쥐와 같은 설치류,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조류를 먹잇감으로 삼으며 그 밖에 곤충과 양서류, 파충류까지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쥐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데 황조롱이는 빛의 파장 중 자외선 영역을 볼 수 있고 쥐의 소변은 자외선을 반사하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덕분에 쥐의 소변을 볼 수 있고 소변을 통해 쥐가 있는 곳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특히 호버링이라고도 불리는 정지비행 능력을 이용해 아주 빠른 날갯짓으로 공중에서 마치 정지한 듯 머무를 수 있는데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넓게 내려다보며 먹잇감을 탐색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먹잇감이 포착되는 순간 빠르게 추적해 낚아채는 거죠. 황조롱이는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내내 만날 수 있는 텃새고 개체수도 안정적이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맹금류이기도 합니다. 매나 새오리기, 비둘기 조롱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맥과에 속한 친구들이라 닮은 건 사실이지만 또 천천히 살펴보면 상당히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쉽죠? 황조롱이는 도시형 맹금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도시화된 환경에 그나마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의 베란다, 실외기 거치대, 건물 외벽 틈과 같은 인공 구조물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달 단기로 집 구했어요. 월세는 안 낼 거지만요. 그 밖에 까치가 지어놓은 둥지를 자기 것 마냥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평야를 마주한 바위산과 같은 곳에도 둥지 틀기를 선호합니다. 도심이나 인공 구조물에 둥지를 많이 틀다 보니 둥지에서 이탈했거나 이소한 이후에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덕분에 황조롱이는 여름철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찮게 발견해 구조로 이어진 경우가 해당하는데 가뜩이나 연약하고 어설픈 새끼가 인위적인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모습을 보면 도시에 즐비한 여러 위협에 쉽게 노출되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선택한 환경인 만큼 정상적으로 이소한 것이 맞다면 무턱대고 구조하거나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와, 대박. 진짜 뛰었어. 어머머머, 미쳤나봐. 물론 아직 이소할 정도로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둥지에서 떨어졌거나 신체의 손상, 자세 이상, 출혈, 비대칭, 탈진 등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구조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너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 좀 저기 나무 위에 올려주게나. 황조롱이가 아무리 도시 생활에 잘 적응했다 할지라도 도시에 존재하는 여러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야 하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을 꼽자면 역시 유리창과 방음벽입니다. 투명하거나 반사를 일으키는 유리의 성질을 이해할 수 없는 조류는 유리로 만들어진 구조물을 장애물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특히 황조롱이와 같은 맹금류는 작은 새를 사냥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는 투명한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곤충이나 쥐를 잡기 위해 놓아둔 끈끈이에 붙는 사고를 많이 겪습니다. 먹이와 곤충을 먹기 위해 접근한 쥐나 참새가 끈끈이에 붙으면 이어서 황조롱이 같은 포식자가 접근하게 됩니다.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끈끈이를 꼭 두어야 한다면 곤충과 쥐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버려진 바크물에 몸이 얽혀버리는 사고를 겪거나 농약이 묻은 농약을 먹은 먹잇감을 먹음으로써 걸리는 농약 중독과 달려오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조류라고 차량 충돌 사고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지켜야 할 야생동물 황조롱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황조롱이의 개체수가 아무리 안정적이고 변해가는 환경에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그렇다고 마냥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와 부대끼며 살아가던 수많은 야생동물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감소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흔하다고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머무를 것이란 착각이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게 만든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황조롱이를 비롯한 야생동물과 오래오래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과 희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잘 있어라 인간. 고마웠다.